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네, 간밤의 나라박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육자회담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화를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첫 반응을 내놨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이 바라는 최대치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양보는 없다라는 단호한 메시지였는데요. 아직은 대화 국면의 초입이기 때문에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 관련국들이 다 일단 자기들이 바라는 최대치를 내놓는 단계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병세 장관은 북한의 최룡해가 중국에 가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북한한테 구체성이나 진정성이 안 보이고 비핵화가 우선이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화 국면으로 완전히 바뀌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다라고 거듭 강조했고요. 예. 소쩍새가 한번 온다고 국화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북한이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려면 뭘 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핵 폐기이고 핵 포기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핵 포기라는 거는 9.19 공동성명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예. 표현상의 문제를 볼 수도 있겠지만 대화로 가는 처음의 벽을 너무 높게 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을 또 강조했죠. 예, 윤병세 장관은 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주는 태도가 과거하고 적잖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한중 간에 그리고 한미 중 간에 공조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이 조금 들어가 있는 말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6월 말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라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한테 이런저런 요청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대할지 구체적인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한 달이나 남았다는 사실인데요.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게 우선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이 민간한테 제안한 6.15 선언 행사는 사실상 불허했죠, 우리 정부가. 예, 통일부가 당국 간 대화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북한이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하면서 민간한테는 6.15 행사를 개최하자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태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이 말을 풀이해보면 북한이 남측에 민간하고만 얘기하고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하는 소위 통민봉관 전략을 쓰고 있고 그렇지만 남측 정부는 관이 먼저고 민이 나중이라는 선관후민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 예. 정확히 이명박 정부의 재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심지어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까지도 선관후민보다는 선민후관 그러니까 개성공단 기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6.15 관련 단체가 먼저 만나도록 하고 나중에 당국끼리 대화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통일부는 그것은 북한의 남남 갈등 전술이다 이렇게 이명박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미얀마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산하 제한은 인권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비판했습니다. 미얀마는 기본적으로 불교 신도가 다수인 나라인데요. 서부 라카인주 주의 주정부는 소수파인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은
자녀를 2명만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라카인주 지역에서 최근에 무슬림하고 불교도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정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무슬림의 인구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로 했는데 아웅산 수치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사실 아웅산 수치는 그동안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후년에 대통령이 나오려고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했다 이런 비판을 좀 받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무인 폭격기 사용 방식을 바꾸겠다고 지난주에 발표했는데요.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파키스탄이나 예멘 같은 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무인 폭격기, 드론이라고 하죠. 이 드론의 작전 통제권을 내년 말까지 중앙정보국 CIA에서, 현재는 CIA에 있는데 내년 말까지 국방부로 옮기고 또 CIA는 첩보와 분석이라는 본연의 업무만 하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지난주에 밝혔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계속 나오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과감한 정책 변경을 선언했던 건데요. 그렇지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시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CIA가 테러리스트 추적과 무인기를 통한 표적 살해 능력에서 국방부를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무인기 작전권의 이관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CIA가 더 실력이 좋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국방부는 CIA보다 실력이 안 돼서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더 낼 수 있다라는 이유를 워싱턴 포스트가 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4년 전에 예멘의 무인기, 드론을 처음 투입할 때 국방부한테 맡겨봤더니 표적 살해는 번번이 실패했고 또 민간인 피해는 많아서 결국 CIA로 일을 옮겼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폭격을 하려면 이 폭격 대상을 정확히 찍어내는 소위 핀포인트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현지인들을 포섭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CIA가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의 정책 수정이 뜻은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CIA를 첩보와 전략 분석이라는 그 기존의 본연의 업무로 복귀시키겠다는 목표가 여러 해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CIA의 직원 절반 이상은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채용된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전쟁터에서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직접 살해하는 임무를 그동안 맡아왔는데 다시 본연의 첩보활동 그리고 전략 분석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테러와의 전쟁 11년이 지났는데 미국의 많은 부분을 바꿔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고등학생이 테러를 준비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군요. 6개의 폭발물을 집에 두고 있다가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공격하려고 했던 미국의 10대가 체포됐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벤튼 카운티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유명한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총기 사건에서 자극을 받아서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공격하려고 한 혐의로 그랜트 어코드라는 이름의 17살 고등학생이 체포됐습니다. 그랜트 어코드라는 학생은 폭발물들을 침대 밑에 있는 비밀 칸에 숨겨왔는데 파이프 폭탄 그리고 화염병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약 폭발을 하면은 그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달라고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온 정보가 경찰한테 들어가면서 지난주 목요일 밤에 체포가 됐고 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폭파 계획하고 점검사항, 구체적인 시간표 이런 것들까지 다 적어놨다고 하는데요. 하마터면 큰일이 또 한 번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